네, 안녕하세요. 엘리아입니다. 뭐 계속 이제 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좀 정보 제공을 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저는 핵심은 공인중개사 수험 관련한 이제 개인 맞춤형 내지는 이제 합격 플랜, 그다음에 상담, 심층 수험 상담 이런 것들을 제가 적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하고 싶은데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셔서 간략하게 그다음에 또 주의할 점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에 말씀드릴 문제는 이제 상호소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상법 42조에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몇 번의 몇 가지 사례에서 문제가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여기 있는 치킨집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할게요. 뭐 내내 치킨이나 교촌 치킨에 대한 어느 정도 지점, 그러니까 뭐 여기 길동 사거리점, 뭐 천호점, 뭐 방이동점 이런 거를 매물로 나와 있는 걸 내가 인수해서 하고 싶다, 권리금 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사이에 이제 계약이 해지됐을 때,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과연 그 간판이나 상호 표지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렇게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귀결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영상을,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 또 경험을 했던 적도 있고 일단은 지금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는 1,500개, 뭐 1,200개, 뭐 1,800개 이런 동네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리고 잘 나가는 가맹본부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개설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경쟁 업체하고의 문제는 뭐 차지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전화해서 내 이걸 하고 싶은데 물어보면 이제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걸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중개 업무를 하는 거죠, 가맹본부가. 그래서 어느 지점 이렇게 그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권리금 얼마고 이렇게 뭐 얼마 뭐 매출이 일어났고 이런 걸 자료를 주면서 이걸 인수하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거나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뭐 눈에 잘 뵈는 게 없습니다. 눈이 뒤집어졌죠, 이미.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덥석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수한다, 그러면 이제 양수인이 되시는 거고, 기존의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던 그 사장님은 양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 했을 때는 양도인, 파는 사람이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수하실 분들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민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채무를 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가맹본부에 무슨 미납한 물품 대금도 있을 때고, 그 다음에 뭐 따로 거래처가 있다고 하면 또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인수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거를 서면으로 어떻게 확인을 받아 놓던가, 그 가맹점 넘기시는 이제 양도인 사장님한테 그런 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불합리한 조항인 게 뭐냐면, 이건 판례평석도 그렇고 약간 이런 걸 비판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상법 교수님들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양수인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제가 배달 오토바이를 굴리는 치킨집이다라고 했을 때 배달 오토바이를 배달을 하던 친구들이 만약에 다쳤다.
뭐 오토바이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솔직히 얘기해서 머리가 깨졌다.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뭐 기존의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들어놓으셨다고 하면 뭐 요즘에 물론 배달앱이나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또 그 오토바이를 직접 뭐 직원을 데리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배달 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쳤을 때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인적 책임, 물적 책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상호 소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호를 직접 정하진 않잖아요. 가맹본부에서 여기는 무슨 내내치킨 강동점, 여기는 뭐 교촌치킨 길동점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호거든요. 그게 그거를 어쨌든 계속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을 체결하든 아니면 가맹 계약을 하든 이럴 때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한다 그러면 진짜 그 법률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맹본부는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그리고 가맹본부는 이 중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영업 양수도가 일어나면 가맹점에 대한 그러면은 가맹본부는 이득을 많이 봅니다. 가맹비를 새로 받죠. 그다음에 또 뭐 인테리어가 오래됐다 그러면 이번에 기회로 다시 할 수도 있고 다시 교육비도 받고 뭐 하여튼 챙기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책임을 안 지고 돈만 이제 빨대 꽂아서 가져가는 형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주의하셔야 될 또 포인트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꼭 말씀을 드렸어야겠고 그다음에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촬영을 했어요.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준비 중이거나 한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근처에 가까운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꼭 문의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엘리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